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Stay Jobs 이나연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잡스가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투데이잡스 1부에서는요. 많은 취준생분들 이제 취업 시즌의 마무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합격이겠죠.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 그동안 쌓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오늘도 잡다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사회생활을 하길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 준비했는데요.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수많은 법과 제도부터 관련 이슈까지 모두 전달할 인권 따독 시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부인데요. 바로 직방 뉴스 코너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뉴스를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스펙 점검 시작 잡다방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잡다방을 위해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CJ 출신 네. 전문가시죠. 잡다방의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그리고 오세요. 그 옆에 홍반장 홍성훈 강사님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 분? 잘 지냈죠.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우승을 해서 기분 좋은 가을, 그러니까요. 다가오는 따뜻한 겨울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고치입니다. 네. 두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네네. 우승의 1등 공신이 누구라고 보세요? 우승 1등 공신은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삼성 라이온즈의 이학주 선수라고 네, 그 선수가 역전 홈런 때려주셔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주신 감사합니다. 의외의 답변이라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홍성훈 강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요새 한창 면접 시즌이어서 면접 많이 봐주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컨텐츠들도 올리고 있었는데 바쁜 예. 와중에도 뭐 회사 워크숍도 다녀오고 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 쪽으로 다니시나요? 제가 앞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매력적인가요? 예. 예. 어디서 잘랐냐고 싶네요. 예. 문의가 많이 오던데 네네. 처음 가보는 곳에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카톡으로 지역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잡다방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사연 어떻게 접수하는지 이제 사연 접수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제가 사연 접수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면 잡다방 코너는요. 투데이 잡스하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그리고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저희 멘토분들이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 뭐 부모님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면접 전형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이야기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AI 면접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접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진짜 좀 이색 면접이 있다면? 사실 이제 네. 외부에서 학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네네. 이 전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조언을 드리기가 좀 약간 좀 난해한, 좀 낯선 그러니까 조언 자체가 꿀팁이 될 수 없는 그런 면접 전형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샘표 같은 회사들, 샘표요. 이제 젓가락 면접이라고 해서 젓가락에 그릇에 있는 콩을 10개를 옮기는 그런 젓가락 면접. 왜냐하면 샘표 자체가 끈기 테스트인가 보다. 젓가락 관련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게 뭐
뭐 당락을 좌우하는 면접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리 면접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는 이제 음주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태라든지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면접. 예, 그냥 편하게 음주를 자신 있어요, 먹으면서 저는. 근데 이제 예. 이런 면접을 볼 때 네. 음주 면접 대비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직업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난처하거든요. 그냥 취하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본인이 어떤 음주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음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이트 진로의 구성원이라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해트라든가 이부자리 같은 회사는 산행 면접이 있습니다. 임원분이랑 같이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등산을 하는. 등산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등산이지 면접인데 네. 임원분이 걸으면서 한두 마디 꼭 던지시면 되게 더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리액션 장착해야겠네. 그렇죠. 그런 것들 막 파한다소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당하게 뭐 리액션 해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면접 질문만큼은 아니지만 이 지원자의 성품이나 성향을 확인하는 뭐 그런 다양한 면접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그 지역 난방공사에서 하는 네.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바스켓이요? 예, 뭐예요? 이게 이제 농구인가요? 예,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 서류함 기법이라는 면접 패턴이고 고급 공무원 면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실제 말해서 뭐 노트북이 나와 있고 네. 이메일에 업무 조건이 나온 다음에 제한된 시간 100분 이내에 해당된 업무에 지시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문서 작업부터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뭐 그런 식의 면접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면접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면접을 어떤 꿀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형 자체의 특징,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의도를 파악해라. 중요하다. 이걸 왜 냈을까? 네. 이런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홍 반장님은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면접이 원래 사기업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공기업에서도 점차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들이 실제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AI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기업의 면접이 좀 이제 이전에 사기업에 비해서는 좀 다채롭지가 않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네. 공기업에서도 좀 다채로운 면접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은 1박 2일 합숙 면접을 진행하며 뭐 종합 스포츠라든지 트로피 만들기라든지 선배와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IBK 기업은행도 합숙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여기에서는 실제 물건을 팔아보는 그런 세일즈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일즈 면접. 네, 이것은 네. 뭐 금융 상품뿐만이 아니라 금융과는 좀 무관한 뭐 정수기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블릿 PC요? 네, 그런 것들을 주면서 함의가 이제 한번 있네요. 예. 실제 팔아보라 예.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것은 너무 그런 성과, 뭐 스포츠에 있어서 고득점, 세일즈 면접에 있어서 상품을 직접 파는 것 이런 성과에 집중을 하실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뭐 팀 스포츠라면은 다른 조원들을 배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세일즈에 있어서도 팔았냐 못 팔았냐가 아니라 내가 세일즈맨으로서 적합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되고 있으니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양화된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잡다방의 사연,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아이디 인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디님. 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스펙 내역서를 보면요. 어떤 스펙 가지고 있나요? 네, 학교가 지방사립대시고요. 전공은 행정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학점은 적어주시질 않았네요. 네. 그리고 어학 점수가 토익이 700점, 자격증으로는 컴활 1급, 한국사 2급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경력 사항은 없고요. 대외 활동은 해외 봉사 1회, 그리고 어학 연수 1년의 경험을 쌓으셨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토익이 850점을 목표로 앞으로 더 공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700점에서 850점까지 좀 끌어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사 희망하는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직무는 행정사무 쪽으로 희망을 하고 계시고요. 하고 싶은 말,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공기업으로 목표를 바꿔봤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농어촌공사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면 좀 할만할까요? 유유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시는 27살 사연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예, 차코치님. 일단은 그간 나왔던 공공기관 지원자 사연들 대비 최소한의 스펙 조건들은 갖춘 상태에서 그런가요? 그 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한국어 능력 자격 정도를 추가로 하시는 것 정도가 그나마 몇 급 정도 따는 글쎄요, 걸까요? 뭐 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그 KBS 보고요. 한국어 네, 말씀. 예,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한국어 자격
종류가 뭐 여러 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 있죠. 네. 그 중에 하나 혹시 가산 자격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최소한의 그 가산점 단 1점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격만 챙겨주시는 거 외에 뭐 토익 공부 뭐 850 사실 800점 넘기기도 까딱까딱 할 겁니다. 따라서 800 이상이면 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거 하실 시간에 지금 본인이 경험하셨던 해외 봉사 및 어학 연수 요거 제외하고 지금 별다른 경험이 지금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짧게라도 했던 아르바이트라던가 지금 사연에 기재하지 못하셨던 무언가 경험의 어떤 소스 요소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금 입차적인 정리를 해야 네. 직업 기초 능력에 맞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스펙 외적인 그러니까 할 이야기거리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진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좁은 범위로 공부를 학습을 하시다가 갑자기 좀 넓은 범위로 나를 알려야 되는 게임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자소서를 쓴다거나 면접 답변이 좀 편향적이거나 네. 답변이 좀 소극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 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뭐 공무원 준비하셨었고 지방대를 나오셨었기에 당연히 진로를 공공기관으로 우선해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공무원 필기에서 나오는 과목들이 뭐 피셋이라든지 법, 행정, 경제 등의 과목들 실제 공기업 시험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업의 필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게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셨기 때문인지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는 좀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앞서 차 그러네요.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활동도 봉사와 뭐 어학연수만 있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등이 보이지 않거든요. 공기업의 면접이 구조화 면접으로 경험과 경력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네. 서류 전형에서도 이런 경험과 경력 요소들이 평가 사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분이 내년에 공기업 상반기 취업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경험이나 경력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짧게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필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저 이 부분은 약간 의문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강점이신 분이라면 뭐 제가 태클 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분 네, 상하실 태클인 것 같아요. 태클 아니에요. 태클인 것 네. 같은데. 태클 아니에요. 저 울지 태클 않았어요. 아닌가요? 울지 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세경기 출장 존재 아니니까. 네. 어쨌든 이분이 만약에 정말 강점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겠죠. 본인께서 학습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뭐 모의고사를 뭐 동영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보시고 아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좀 더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선택도 일정 부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이 더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이게 좀 낙관적인 시선도 있겠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필기보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은 잔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이 어떤 질문을 또 하셨냐면요. 농어촌 공사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면 할 만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홍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할 만하냐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농어촌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보다는 소수의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농어촌 전형이 좀 더 경쟁이라든지 합격에 있어서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서 영어 점수를 목표하는 850점 이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네. 차 코치님 말씀처럼 이제 다른 부분들을 우선해서 보완해야 되지만 만약에 850점의 토익 점수를 취득을 하고 본인이 뭐 상경 전공으로까지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실 수 있다면 다른 공기업에도 다양히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공기업 취업이 더 할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웬만하면 있습니다. 좀 따놓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께서 또 말씀하신 게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좀 진로를 네. 바꿔서 공기업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까 차코스님께서는 뭐 필기에 대한 부분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공기업을 했을 경우에는 좀 필기가 그래도 이 공무원 시험 준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야구 선수가 투수하다가 갑자기 타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정도인가요? 자체가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게임의 룰, 즉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할지라도 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의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사용하는 근육도 다를 것이고요. 야구의 비유를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이분께서 지금 필기에 대한 강점 뭐 있다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뜨문뜨문 대략적으로 학습하셨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더 부담이 되고 오히려 아 내가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한 애가 이거밖에 못하나 싶을 수도 있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경영학 관련된 필기를 혹시 보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끔 필기고사가 뭐 법학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경제법학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는 필기를 보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경영학의 일부 학습도 하셔야 되고 이런 학습 자체가 부담을 느껴서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으로 오셨다면 네. 또 다른 의미로 또 학습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 제가 이분의 어떤 전반적인 사연을 올리신 느낌 학점도 기재하지 않으셨던 이런 면면들 뭐 나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약간 많이 힘드신 상황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 어떤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 수준을 좀 점검받으실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과연 정말 자소서가 가끔 이제 서류 전형이 제대로 갖춰져서 배수가 뭐 7배수나 10배수로 사람을 뽑는 곳들도 오히려 그런 곳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강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블라인드니까 뭐 서류 대충 적어도 뭐 붙여주는 공공기관들도 있지만 아닌 곳들이 오히려 경쟁이 더 그 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자소서의 강점을 갖고 면접 답변에 강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외부의 평가라든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측의 이런 뭐 컨설턴트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한번 점검 받아보는 걸 꼭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취준생 시절에는 이런 객관적 점검을 받는 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좀 무서운 게 있기도 해서 자기의 민낯을 네. 공개하는 느낌이라. 근데 한번 민낯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구직 활동할 뭐 저희 홍쌤도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구직 활동 시절에 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맞아요. 자기에 대한 그런 방어벽을 쳤다가는 본인 안에서만 돌아가는 일들만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한두 번 정도는 꼭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건 정말 우러나오는 조언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홍쌤, 이분이 농어촌 공사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 또 딴 데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네, 농어촌 전형을 이분이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데 네네네. 실제 그런 농어촌 자녀 전형을 활용해서 입사할 수 있는 곳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말씀하셨던 토익 850점 그리고 네. 영어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학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지방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해당 지방으로 이전된 해당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컨대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나주에 본사가 있는데요. 나주. 그런 광주 전남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 KDN,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곳이 아무래도 규모도 좀 있다 보니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내가 뭐 지역 전문 사원으로서 광주 전남의 지역 전문 사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 지원하는 것도 역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전국 중앙 공기업의 전국 순환이 좀 싫다. 그러시다면은 지방 공기업으로 본인이 위치하시는 곳에 예. 있는 지방 공기업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연자분께 해주실 말씀 꼭 뭐 조언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 코치님부터. 일단은 그 본인마다 그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내가 희망하는 직군과 분야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합격을 하고 싶은 부류도 있고요. 네. 현실적인 이유로 내가 뭐 물론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빨리 취업을 원해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싶으신 분도 그런 존재하실 분도 겁니다. 많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께서 약간 이러한 의사결정 자체가 아직은 좀 모호한 관계로 본인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변의 어떤 조언이나 시류에 조금은 흔들리실 소지도 보이는 시기가 이제 다가올 거기 때문에 본인께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남에게 조언했을 때처럼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회식하실 때처럼 남에게 첨언하시듯이 본인의 의사결정에도 이제 좀 결정을 해주셔야겠어요. 30살이 걸려도 공기업 가고 싶다? 아 그럼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근데 만약에 난 지금 취업이 급해? 그러면 어디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도 한번 넣어보시면서 공기업의 취업의 문을 그리고 그 외 회사들로도 문을 넓혀보는 지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홍 반장님은요? 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취업 시장이 나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이 면접이란 것이 한번 필기를 통과했으면 가급적 면접에서는 한 번에 붙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내가 관심 있는 곳만 지원하시지 말고 사기업이나 혹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지원을 많이 해보시고 면접을 많이 겪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디님 이렇게 선생님들 조언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그 좋은 결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디는
록부리님이세요. 록부리님. 예,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3.4학점으로 졸업을 하셨고요. 어학 점수는 없고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전산회계 1급, 영사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으시네요. 오. 그렇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메가박스에서 16개월 일하셨고 1년 4개월여 일하셨고 롯데시네마에서 8개월 정도, 두 개 합치면 2년이 넘습니다. 멀티플렉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게요. 대외 활동 따로 없고요. 계획,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어학이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하고 직무는 역시 CGV나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의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하고 싶은 말은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라고 점점. 물 뿌려드려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분 발등에 불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스펙 좀 보면서 네. 점검이나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발등에 물을 저 잘 물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잘 떠드릴 수 있도록 화이팅 네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 뭐 너무 명확합니다. 어학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분야와 직군 자체의 선택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쩌죠? 뽑는 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규모가 적은가요? 예, 극히 적죠. 일단은 그나마 공채로서 대졸 공채로 사람을 많이 뽑는 곳이 CGV 그리고 롯데시네마의 즉 롯데컬처웍스입니다. 영화관 관리 직군인데요. 멀티플렉스 매니저, 이 영화관 관리 직군이 사실 많이 뽑아야 한 10명, 적게 뽑으면 4명 정도 채용의 TO가 4명. 있습니다.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적으로 뭐 전문 내조를 직군으로 한해서 이제 뭐 그 특정 지역 지점의 슈퍼바이저를 뽑는 식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본사직으로서 영화관 관리 운영이 아니라 본사직으로 현재 채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조차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 채용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처럼 공채 떴다 지원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늘 상시로 대비를 하시면서 본인이 평소에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답변의 퀄리티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CGV 서류 합격을 했던 많은 학생들의 서류를 제가 검토했었던 시절의 얘기를 거슬러 보자면 이분들은 특정 CGV 지점에 지역에 오픈한 지점을 한 1박 2일로 갑니다. 어디 숙소를 잡고 가서 오픈 행사부터 현장의 동선, 뭐 주변 관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설문도 만들어서 막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까지 녹여서 답변까지 하는 분들과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나 알바 뭐 2년 넘게 해봤는데 한번 오래 했다 나 준비돼 있다 I'm ready 하고 이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 똑같거든요, 지원 자격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스펙 자체의 포인트는 어학 외에는 이제 그 밖에 본인이 영화관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본인이 방문했던 지점의 특징과 개선점들 그리고 그 개선을 영화관 운영 담당자로서 어떻게 끌고 갈지 뭐 이런 포부까지도 좀 일관된 어떤 정리가 스스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딱 가보면은 아르바이트생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CJ 사원증을 딱 메고 이제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매니저나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인 거죠? 이게 되게 멋있던데.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어학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좀 뭐 1박 2일로라도 좀 이런 탐사 방문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것도요.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조언을 드릴 텐데 이제 다 그렇게들 갑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난 안 그러는데 그럼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미 갔다 오신 분들조차도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들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가세요, 뭐 보세요 이런 조언 등은 이미 다 소화하실 수 있는 대결의 경지까지 지금 이르렀다. 따라서 좀 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민을 한 지원 동기나 포부가 같이 나와야겠죠. 네. 홍 반장님은요? 네, 차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목표하시는 곳의 채용 TO 자체가 1년에 아무리 많이 쳐줘도 수백 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공기업인 뭐 한국전력공사, 뭐 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들은 1년에 채용하는 규모가 평균 1000여 명에 육박을 하는데요. 고연봉과 복지로 취업준비생들이 엄청 선망하는 그런 금융권조차 1년에 수천 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만 TO가 있는 곳은 수백 명만 TO가 있는 이러한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천 명과 수만 명의 TO가 있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영사기능사 갖고 있고 뭐 영상 쪽 산업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이 산업밖에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쪽은 지원을 지금 잘 못하겠다. 잘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산업에 대한 지식으로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런 역량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관심 있는 멀티플렉스 매니저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맡게 된 곳에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실적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아르바이트 등의 인력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업무가 사기업의 영업 관리 직무로
사기업의 영업관리 직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시는 업무와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영업관리, 나아가서는 영업으로까지 좀 지원을 많이 확대하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또 이분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영사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 이런 멀티플렉스에 지원하는데 이런 네.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다른 여타 영화관 운영 쪽에서 그 슈퍼바이저라든가 영화관 운영 관리자를 뽑을 때 확실히 우대 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이긴 합니다. 어. 이게 이제 문체부가 주관하고 영진이가 관리를 하는 필기와 실기를 같이 보는 이 자격이긴 한데요. 이 자격 자체가 뭐 마패처럼 나 이거 땄음, 날 뽑아주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출두-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영화관 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정도를 어필하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있는 게 뭐 어필할 요소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때 어필을 하시기보다는 면접 때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된 이야기라던가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 홍 관장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지만 대개 이제 영화관 산업이 아닌 쪽으로 지원을 하실 거긴 하실 겁니다. 네. 뭐 일반 뭐 소비자 유통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방송사에 뭐 AD 뭐 지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경험에 다 영화관 쪽이기 때문에 네. 질문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고민하시거든요.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만 2년이 넘는데 원래 영화관 쓰려고 지원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하죠? 뭐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죠. 네, 맞다. 난 하려고 했다. 원래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반말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뭐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댓말 해야겠죠. 맞다. 아유, 예, 이렇게 하면 안될 그렇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편적인 관심이었고, 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제가 단체 활동이나 사람을 응대하거나 상황 판단의 강점을 기르게 된 계기의 경험들도 많았답니다.라고 하면서 좀 프레임을 바꿔주는 답변도 일정 부분 필요할 거니까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내 과거 경험 자체가 난 영화관 쪽 아니면 안 될까?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용기를 얻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면 좋겠다. 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가산점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경쟁자들이 다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얘기도 좀 해볼 텐데 홍성 강사님이 공공기관 진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공기업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분이 관심이 있는 그런 영상 관련 공기업의 채용 규모도 굉장히 아쉽지만 적은 편입니다. 그래요? 뭐 한국영상자료원이라든지 뭐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곳들이 해당 분야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언급한 곳들은 재직 인원이 모두 채 100여 명이 안 되는 곳이어서 채용 TO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로도 지금 지원을 넓히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분이 CGV랑 롯데시네마를 준비하셨다면 당연히 인적성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공기업 필기로 내가 전공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NCS만 보는 곳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서울교통공사 이렇게 사무직으로서 서류 부담이 없는 그런 곳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좀 나는 서류 전형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필기는 좀 약한 것 같다. 이렇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곳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은 아예 필기가 없는 코레일 네트워크스나 주택관리공단 등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CGV 근무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CGV 지원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건지 그 점도 궁금하거든요. 불이익은 절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면접 질문은 무조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은행, 다른 영화관 브랜드의 사업에 참여를 한 2년 동안 뭘 배우고 느꼈나? 혹은 CGV의 어떤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는가? 혹은 뭐 본인이 한마디로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좀 난센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로열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대비하는 오히려 좋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조언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사연 분께 꼭 록부리님께 꼭 많은 도움이 되셨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아이디 수빙이야. 수빙이야. 네, 수빙이야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스펙 내역서를 보면요. 직어국 4년제, 학점은 3.78점입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가 토익이 745점이고요. 토스가 레벨 6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을 보니까요. 건축기사 자격증,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어이고. 또 실내 건축기사 필기 합격, 실기는 안 볼지 볼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요. 운전면허증 2종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인테리어 회사 설계팀 인턴 경험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택 설계 및 계획 관련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공간 계획 관련 졸업 논문으로 학회 발표 경험도 있으십니다. 또 학과 학생회 임원 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대외 활동도 많습니다. 집수리, 벽화 그리기 봉사, 공간 디자인 대전 특선. 앞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커말 1급을 준비 중이고 한국사는 12월에 유럽 여행 후 1월쯤 취득할 예정입니다. 아유, 디테일하네요. 네. 입사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건축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 1월 이후에 NCS와 전공 공부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학 성적, 자격증, 대외 활동, 경력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이 아이디 수빙이아님은 23살에 네. 건축 쪽을 전공하신 여성 구직자 분이십니다. 이 사연을 쭉 만나봤는데요. 네, 일단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스펙이 꽉 해주실까요? 찼네요. 네. 거의 뭐 간장게장 저희가 봤을 수준이에요. 때는 네. 굉장히 많다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간장게장이 나올 줄 몰랐어. 속이 꽉 찬 가을 꽃게 정도. 아유 그렇죠. 짜면 툭 나오는 꼭 알찬 랍스터 스펙 같은 거. 같은. 예, 예, 23살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짧게 드리자면 이분은 결국 재료는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잘 이걸 잘 태우고 잘 어떻게 조리하는지가 관건인 상황이겠다 말씀을 드리는 게요. 경력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는지를 좀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력 설계팀 인턴 경험 한 달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신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잘 아시겠죠. 쌓기 근무하신 게 아마 루틴한 업무를 맡기보다는 프로젝트성으로 간헐적인 업무를 도맡으셨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성과를 냈다는 쪽보다는 본인이 처음 접하는 업무를 어떻게 빠르게 익히고 적응해서 뭐 본인의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조직 적응이라던가 협업 이런 측면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 줘야 되는 즉 잘 재료된 것과 이걸 글과 말로 뽑아내는 데 있어서 매칭을 잘 지어주는 조금 마지막 부분의 디테일을 챙겨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잘 정리하나요? 네, 결국 이러한 경력, 경험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리를 세세하게 해주신 다음에 본인이 어필해야 될 포인트를 찾아가는 작업이 뭐 스스로 하시든 아니면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경험에 대한 정리를 입체적으로 해주시는 것만이 남아있는 마지막 어떤 포인트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 반장님은요? 하실 말씀. 네, 뭐 굉장히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사항들을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을 뽑아 보자면은 이분이 공기업을 희망하시는데 현재 한국사와 커말 자격증이 없는 것이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다면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닌데요. 커말 네. 1급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정말 커말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지를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사무 자동화 기사 자격증이 커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따기는 수월하지만 커말과 동급의 가산점을 쳐주는 그런 진짜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네. 좀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커말 1급을 꼭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는 인문계보다는 좀 점수가 낮아도 취업을 한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서류 합격과 지원 자격등을 위해서 한 토익 800점대를 맞아 주시길 그래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면 토익 스피킹도 레벨 7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높은 140점대에서 150점대로 올린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어학 점수가 취업을 못할 그런 어학 점수는 아니지만 살짝씩 아쉬운 그런 높다.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공기업 취업도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기업 관련해서도 홍 반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고민사항에서 실기를 볼지 안 볼지 그것을 고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필기까지도 합격하셔가지고 실기까지 합격하셔서 쌍기사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쌍기사요? 네. 쌍기사. 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커말과 한국사 영어 점수까지 갖추시면 이분은 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전공 시험과 전공 면접에서 나오는 전공 관련 문제들도 본인이 공부하신 그런
기사 자격증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큰데요. 내가 자격증을 한번 따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책들 다시 보시면서 전공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암기를 회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앞서서 이제 농어촌 공사를 희망하는 분께는 직무와 맞지 않아도 사기업 면접을 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은 사기업 건축직 면접에도 실제로 응하셔서 많이 경험을 쌓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떤 네. 산업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한 것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사기업 건축직 지원 가능할 것이고요. 자소 쓰고 면접을 보면서 지원한 직무와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면접 경험까지도 쌓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커머리랑 한국사, 영어 점수 이 3가지 정도만 좀 더 갖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분을 위해서 또 따뜻한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해주신다면요, 차 코치님? 예, 이분이 하셔서는 안 될 것들은 일반 사기업 면접과는 다른 스타일의 앞으로 있으실 공공기관의 면접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난 3년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죠? 라는 질문에 글쎄 난 딱히 뭐 힘들었던 건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셔서도 안 되고요. 네. 협업을 한 게 언젠가요? 라고 물었는데 협업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협업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단편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비춰보시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전형에 맞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어떤 역할이었는데 이러한 게 안 되는 관계로 협업을 통해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주고 매핑을 해주셔서 정리해주는 습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정리한 만큼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취업요정 차 코치님, 더빅스터디의 홍 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잡다방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사연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딜 구직자들이 정정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떡해. 확인제나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인권 살롱 시간 진행할 겁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투데이 잡스 2부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예. 바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녁에 바쁘니까, 다니고 바쁘니까 예, 연락드리면 안 되겠네요. 아니,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 학교에서 만나요. 건데 네. 농사님 약간 손흥민 선수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약간 느낌 닮았어요, 있죠? 손흥민 선수. 아, 그 그쵸. 느낌 있죠. 근데 안경 벗어볼까 여기?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주제로 들어가 봐야 네. 할 텐데 오늘 어떤 주제, 좀 특별한 주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주제 관련해서 먼저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버젓한 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A 씨는 요즘 프리랜서로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주위에서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왔지만 직장 생활은 하루하루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러 조직을 거쳤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쯤 되자 회사 체질이 영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메인 괴로운 하루하루가 흐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사직서를 냈습니다. 딱히 무얼 하겠다고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는 좋아하는 글을 쓰고 번역 일을 하면서 이에 더해서 유튜버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그토록 바라던 회사 밖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비로소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무사님께서 네. 친절하게 이렇게 사연 읽어주면서 오프닝 해봤는데 네.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꿈을 찾아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A 씨의 사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사례처럼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네, 10년 전과 달리 네. 대기업에 들어가도 지금 저성장과 되게 이제 저성장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채용을 안 하고 예. 그렇게 네. 되면 분명히 한 명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워라밸이 있을까요? 워라밸이 없어지겠죠. 네, 최근 세대들 Z 제너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네네네.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워라밸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대기업 또는 정규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본인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에 박힌 9 to 6를 벗어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나서는 형상.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노동의 형태가 9 to 6에서 좀 유연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변화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저도 지금 뭐 취업이랑 커리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직장, 안정된 연봉,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정말 맞아요.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30%가 넘고 3년 후에는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당연히 흐릿해졌고 일본 사례를 보면 사토리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샤토리요? 네, 사토리 세대 일본의 사토리. 네, 사토리가 이제 이제 득도했다는 거래요. 아, 지금 득도요? 우리나라의 득도했다. 밀레니얼 세대가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거든요. 뭐에 사토리요? 득도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삶에 득도했다. 더 이상 고소득 연봉 또는 뭐 예. 브랜드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루하루 내 삶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그런 세속적인 거에 네, 그렇죠. 좀 초연해졌다. 그렇죠. 약간 욜로족. 연로족이면서 어떻게 보면 열정도 없고 그냥 아. 하루하루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굳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엠포 있다는 세대 거죠.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정규직을 들어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아무리 맞아요. 좋은 고연봉 브랜드를 가진 회사도 본인의 만족을 이제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긱경제, 네. 긱이코노미, 네, 뭐 맞습니다. 긱워커. 긱워커, 뭐 네, 그렇죠. 긱긱긱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네. 이게 이게 무슨 이제 뜻인가요? 자신이 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고 또는 이제 최근에는 독립형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굳이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생산해내는 근로자의 형태가 긱 근로자, 긱 워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1920년도 초에 미국의 이제 그 재즈 공연장에서는 재즈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재즈가 열리게 되면 그때 이제 밴드 연주자 분들이 모여서 하나둘씩 밴드를 결성하고 또 헤어지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소위 한 사람이 못 오게 되면 소위 빵꾸가 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상황을 바로 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그래서- 상황 자체가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긱이라고 불렸고요. 네. 그때 이제 빨리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쓰고 빨리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바로 긱 워커라고 불리는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네. 배달업체 그 배달원 네. 분들도 이 긱경제 네, 맞습니다. 긱워커분들 제가 이제 중 말씀드린 긱워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배달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배달이 있을 때 일하시고 없을 때 일 안 하시고 네. 한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배달업체의 소속 직원이 지금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다 개인 사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도 역시나 본인이 투입한 만큼의 비용을 받고 일을 또 안 하다가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긱워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은 은퇴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이언 긱스라는 선수도 네, 그쵸. 약간 이렇게 맞아요. 긱 이코노미. 네, 긱워커 중에 뭐 최상급이라고 그쵸. 봐야 되겠네요. 고소득 아. 긱이죠. 예, 그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이언 긱스 선수 네. 얘기도 잠깐 해봤고요. 이렇게 긱워커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긱경제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네. 가지 영상에 최근에는 뭐 의사분들 또는 뭐 치과 의사, 한의사 또는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본인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업이 있지만 그거 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본인의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죠. 네.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빅데이터 AI 때문에 우리 회사의 지금 현 상황에 얼마 정도 노동이 필요한지 딱딱 나와요. 그러면 정규직이 굳이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는 빨리 근로자를 데려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이제 종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의 단편화, 계약의 이제 단순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긱워커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예. 이게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다 보니까 워라밸이란 말 자체가 일하고 싶을 때 일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고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제 단편적인 근로가 합쳐지다 보니 지금의 긱 이코노미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워커 세대를 바라보는 네.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세계 경영 이제 컨설턴트들의 이제 총 집합소 중에 가장 이제 그 망명이 높은 그 맥킨지에 따르면 네. 독립형 근로자로 일하는 그 비율이 네. 미국과 유럽 전체에 이미 20-30%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에 따르면 삼성의 이제 전망치도 마찬가지 높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인력의 40%가 독립형 근로자, 즉 긱워커 형태를 띌 40%가요? 거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무의 유연성과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독립형 근로자로서의 전향이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벌써 다른 나라들은 네. 30-40%의 이 네. 근로자가 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는 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이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 나라들보다는 이런 근로 유연성이 높지는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권 살롱에서 계속 다룬 주제가 바로 그 이제 노동 유연성이었어요. 우리나라 네. 노동 유연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은 2019년에 한 자료가 있는데요. 141개국을 조사했고 세계 경제 포럼이란 곳에서 네. 지금 정리 해고 비용이 141개국 중에 116위, 고용, 해고 관행이 102위, 그리고 임금 결정 유연성이 84위, 노사 협력은 거의 꼴찌 수준인 130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긱워커라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긱워커의 형태는 저임금 근로자, 정말 핵심 인력이 아닌 저임금 근로자 형태로 보통 비정규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농후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와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워커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자동화라든지 네. AI 같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서 네. 약간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이유에 이게 대해서. 전 세계 트렌드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 5개년 정도 조사에 따르니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의 88% 정도가 자동화 관련 요인이었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맥킨지사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미국 근로자의 3분의 1이 이제 자동화로 실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했고 네, 세계은행 자체도 이제 환율
세계화, AI 이것이 이제 일자리의 변동을 이제 다 바뀔 것이고 그 빈도가 한 77%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죠. 맞아요. 네,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력이 이제 기계화가 대체됨에 따라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에 따라서 이제 실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 등장이라는 게 네. 너무나 이 노동시장의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시장의 판도를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미 바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이 AI로 인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네. 더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건지, 도입이 어느 정도 된 건지. 거의 네. 도입이 아직 안 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글 CEO가 한 말에 따르면 지금 AI의 발견 또는 발명은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의 발견, 전기의 발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정말요?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따르면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러네요. 정말 이 변화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 가더라도 키오스크로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요. 계산하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또 비단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식사를 할 때도 대부분 이제 결제 같은 것들은 키오스크에서 하게 되고 맞아요. 은행 업무들도 사실 요즘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사람의 손길 또는 사람의 뭔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또한 OECD의 한 중간 정도로 계속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이 AI 때문에 또는 기계화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게 도입이 되면요, 뭐 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죠. 부작용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긱 워커가 도입된 형태를 보면 네. 대부분 정말 열악한 비정규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긱 워커분들은 회사에 종속되어 있음이 매우 약합니다. 그 말은 즉슨 회사가 보험을 들어주거나 또는 안정망을 제공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거의 자영업자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분들은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또 근로에 따른 임금 수익도 많지 않고 그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우리가 기경제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좀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네. 나도 정말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노무사님 뭐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인사팀에서 이제 한 5년 가까이 있고 또 네. 인사노무 자문을 해보면서 네네네. 저도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을 퇴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규직이란 것 자체가 제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이제 월급도 한정이 돼 있고 또 내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네. 임원이 되려면 뭐 20년 이상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준비를 퇴사 자체가 이제 준비라고 봤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재도 저는 이제 트러스트원 그룹 외에도 또 한 군데 소속이 되어 있고 아 정말요?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뭔가요? 채널이 잠깐 정리. 네, 송노무사 인생직업 TV라고 네.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의 구독과 직업에 대한 좋아요 것들,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송노무사의? 구독자 네. 인생직업 TV입니다. 인생직업 TV. 인생직업 네. TV. 네. 구독자 1,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 네, 그래서 보면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정규직일수록 정규직을 막상 가져보니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본인의 제가 이따 촌철살인때 필요한 부분 5가지는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 나눈 지금 거의 본론으로 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일단 조금 좀 빨리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네. 긱 워커 분명 준비된 자에게는 저는 슈퍼 비정규직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슈퍼 그러니까 비정규직. 준비만 잘 돼 있고 본인의 네. 능력만 있으면 네. 뭐 정규직 한 3명 합친 것보다 연봉 수준이 훨씬 더 높게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명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네,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워커는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프리랜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고 네. 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또 4대 보험, 뭐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한 달 전쯤에 잠깐 이 특수고용 근로자를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때는 법적인 테두리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참 신기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이제 한 한 배달업체. 우리나라의 배달업체에서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해라고 네.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금 법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얘기를 또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파를 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층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좋은 안 소식이 그래도 좋겠네요. 다 헤드라인을 장식을 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신문들 네. 일면에 근로자. 네, 근로자성으로 됐다고. 보고 이제 그럼 4대 보험 이런 거 다 받을 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네.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지만 또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러니까 법적인 네, 분쟁이 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 네네. 사례 같은 것도 좀 가져오셨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네. 지금 이런 이제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되냐 아니면 사업자로 봐야 되냐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7년에 좀 빠르게 미국의 우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버 해주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이분이 근로자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네요. 법원에서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 쪽도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미국은 지금 각기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그 각 주마다 판결을 해서 그 법을 만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 주 의회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우버 또는 리프트에 종사하는 그 운전사분들도 근로자기 때문에 보험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해 있고 그 추세로 보면은 이분들을 지금 근로자로 보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점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버도 받아들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버는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걸 네. 다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공유 경제 자체만으로 어쨌든 우리 세계적으로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데 네. 그런 효용을 맞는 판결이다. 그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계속적으로 항소를 하거나 해서 최종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기다려야 같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세계적 추세는 이 네. 긱 근로자들도 좀 근로자로서 네. 보호를 해주는 추세인 네. 것 같고 우리 법원도 뭐 판결이 났습니다만 네.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이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이 추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우리나라의 법적 테두리가 있습니까? 일단. 법적 테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4대 보험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만약 최종 판결을 내리면 네.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아. 그거 외에는 사실 이분들은 거의 다 자비로 뭐 그 바이크를 구매를 하거나 자비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네. 그런 것들은 아직 법적 보호가 안 돼 있고요. 실제로 이분- 자비로 그 네, 차량이나 자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도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아, 본인들이 그런 갖고 있어야 거구나. 됩니다. 그것들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비용을 받는 거가 뭐 배달 한 번을 하면 한 3, 4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00원? 네, 3, 4천. 3, 4천만 원이면 저도 지금 그러네요. 그러네요. 3, 4천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받아서 바로 본인 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할부로 구매를 했던 자동차라든지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그 계속 갚게 되는 또 이분들은 보험료도 매우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계속 길에서 되게 위험한 이제 상황이 맞아요. 노출되어 있다 사고 보니까 위험성이 네, 높으니까. 일반 이제 그 운송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그거를 갚는 거에도 큰 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인 보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그워커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빨리 한번 좀 짚어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고 앞으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지도 말을 봤는데 네. 끝으로 기그워커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구직자들이 네. 체감을 하게 될 텐데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자세로 나서야 한다? 네, 일단 기그워커 시대에 제가 드리는 5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5가지. 네, 5가지. 왜냐하면 기그워커는 정말 편리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회사에 이제 그 흥망성쇠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직업을 넘어서 본인의 인생 직업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5개명. 번째는 당신의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는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못하고 있고 그것들을 최대 5개 정도씩을 꼭 정의를 하다 보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올곧은 전문성의 그 기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장점에 집중해서 예리하게 만드는 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보다 통계적으로 강점을 훨씬 더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강점에 투자를 하시고요. 강점 어떻게 좀 저희가 약간 좀 네. 죄송하긴 한데 노무사님 같은 경우의 사례로 좀 네.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강점을 좀 예리하게 만드셨고 네. 강점을 좀 저는 크게 2가지 강점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누구를 괴롭힘도 해보고 제가 괴롭힘을 당해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네이버 고슴도치 카페 스텝 같은 것도 해봤고, 네, 그래서 뭐 고슴도치도 키워봤고요. 아, 진짜요? 네, 뭐 햄스터도 로보롭스키 햄스터, 펄 햄스터, 뭐 마우스 햄스터 키워봤고, 거북이도 늑대 거북, 자라 거북, 뭐 붉은기 거북, 미시시피 강 거북. 약간 설치류나 파충류 쪽을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키운 것들 보면은 다 조그맣고 약간 케어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케어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시면 사람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의 강점 2가지를 그렇게 발휘를 해서 지금 직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발굴을 네, 하셨으면 좋겠고 세 맞습니다.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을 넘어서 삶의 나만의 직업관을 찾고 그것을 인생 직업을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관을 네, 녹여라. 인생 그래서 직업? 여러분들이 굳이 좋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강점과 핵심 역량이 도출됐으면 그게 어디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게 비단 중소기업이더라도 오히려 향후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긱워커로 성장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알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안전하지 않다. 네, 나를 갈고 닦을 장소를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욕탕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들어가도 전부 다 해고의 위험성도 매우 커지고 있어요. 예.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다시피 저성과자 관리 이런 것들 하면 금방 나오게끔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꼭 대기업 정규직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갈고 닦을 그 장소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취업을 접근하시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의 역량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네, 곳이라면 맞습니다. 주저하지 말아라는 네. 말씀. 마지막 계명은요? 네, 그래서 매 순간 내 장점이 어떠한 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고민하라. 내가 한번 정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강점과 가치를 연결시켜서 내가 어디 쓸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서요. 알겠습니다. 나에 네, 대한 이렇게 공부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5가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말 쉬워 보이지만 네. 정말 어려운, 매일매일 고민해도 어려운 이 과제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인권살롱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전해드리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각종 취업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이 직방 뉴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찾아 떠나는 코너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직방 뉴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바로 만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성 여객에서 버스 운전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연 3,575만 원, 모집 기간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오션 마린 서비스에서 기타 경영 지원 서비스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대졸 학력자분을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연 2,7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창마루에서 출하직 사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의 경력자분이고요. 급여는 연 최대 3,800만 원, 모집 기간은 11월 12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전북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맥스에서 연구 기술 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 1년 이상의 경력이고요. 급여는 월 최대 22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네. 오늘은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서요. 감기 걸리기 딱 네네. 좋은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들이키고 네. 유산소 운동을 한 4km 정도 좀 걷는 편입니다. 4km나요? 4km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죠? 네, 40분 정도 걸립니다. 와, 정말 건강한 삶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꼭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아침 일정인데 일단- 자느라고 잘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 서구 와룡로에 위치한 고압가스 제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경북산소에서 가스 충전원 정규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가스 빈 용기에 충전 작업을 수행하고 입출고를 확인하고 주문 접수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특히 가스 기능사 자격 소지자를 원하며 중년층을 우대하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 1일 8시간 근무이고 정시 퇴근 가능하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입니다. 일요일 5대절은 휴무입니다.
월 급여는 215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고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격증을 준비해 방문 또는 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가스 충전원 2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소재한 주식회사 다옴 직업전문학교 교육행정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이고 직무 내용으로는 훈련생 상담, 교내 학사관리, 입학지원자 관리 업무, 훈련과정 운영, 행정사무 업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08시 40분부터 18시까지입니다. 연봉은 2,400에서 3천만 원 선이며 근무 경력에 따라 조정되고 워크넷에 첨부된 자사 양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행정사무원 2분을 채용한 소식입니다. 이 채용이 되면 바로 마감이 되는 구인건이니까요. 여러분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마지막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11월 8일 금요일 14시에 개최되는 성서산업단지 구인구직 만남을 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성서산업단지 관리공간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구인기업 주식회사 강성 등 8개사에서 30여 명을 채용하는 행사입니다. 참여업체의 구인 요건 및 채용 규모는 대구 서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 방법은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 신청 후 이력서 준비하셔서 당일 현장에서 제출 후에 면접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구 서부고용센터 취업지원팀 053-605-650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한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더욱 알차게 연결하는 11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대구의 세 번째 소식과 함께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구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수원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주무관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청주차와 생강차를 마시면서요.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귤차하고 생강차 이런 거 먹으면 네. 감기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이 청귤차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도 있고 건강에도 네. 좋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참마루입니다. 종이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정규직 총무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송장 발행, 엑셀 문서 작성, 홈페이지 관리 등이 있으며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이며 엑셀 프로그램 능숙자를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6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이 총무직 사원 1분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은 마감일 참고하셔서 꼭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마루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건축 설계 및 구조 계산, 안전 진단을 하는 업체로 건축 구조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며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5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도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인데 건축구조기술자 한 분 모시는 공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지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만나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그린텍 코리아입니다. 산업용 양면 접촉 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로 화학제품 생산직 오퍼레이터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양면 테이프 제조 및 생산 자동화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4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이 화학제품 생산직 오퍼레이터 2명을 채용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대구와 수원으로 가봤습니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구직 준비에 바쁜 취준생들은 정작 필요한 뉴스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꼭 필요한 알아야 할 취업 소식들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마스코트 취업 요정이죠. 이 강지수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바로 주제 소개부터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근황을? 날씨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말 나오면 생각했지. 날씨 좀 짚어주시죠, 그럼. 살짝만.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네. 겨울의 시작을 알린 절기 입동인데요. 입동. 그날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굉장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니까 네. 좀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추워도 얼죽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얼죽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아무리 이한 치안이라지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얼어 같아요. 죽어도 아이스는 피하는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얼죽 노아. 네. 네. 일단 어떤 오늘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궁금하네요. 네,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가 되면서 업무 역량과 무관한 사안들은 평가에서 제외를 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진이나 가족 사항들이 기입되지 않는 일반 표준 이력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갈수록 변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서류 전형에서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견을 없앤다라고 해서 요즘 많은 그 채용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이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변화에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계속해서 사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연 씨?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약간 사진 평가를 아직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 평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무려 10곳 중 8곳이 입사 지원 시에 이력서 사진을 받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8곳, 저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해봤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사진을 거의 넣으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8곳이 뭐 사진 내라고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 사진이 당락에 좌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다고 합니까? 네, 사실 앞서 함께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이들 기업 중에 62.6%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사진으로 인해서 지원자를 떨어뜨린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진짜요? 합니다. 네, 60%가 넘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린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아직도 서류 전형에 사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이 놀랍기도 하고 또 시대착오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어떤 사진 제출했길래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요. 네, 함께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기업들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력서 사진에 대해서 일상에서 찍은 것을 그대로 사진을 제출한 경우를 꼽았다고 하고요. 이어서는 셀카 사진이나 옷차림 등이 단정하지 못한 사진, 그리고
오래전 촬영한 사진, 표정이 좋지 않은 사진 순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아, 그쵸. 셀카를 셀카 사진 넣으시고. 셀카로 넣고 막 일상에서 찍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진짜 뭐 많은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일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쩌면 네. 사진을 찍으러 가는 그 비용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정장도 아무리 갖춰 그래도. 입어야 되고. 네,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뭐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사진 찍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런가요? 진짜 정 안 되면 지하철역에 있는 그 자동 자동 사진기에서라도 사진. 네, 좀 찍어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정성스럽게 옷 갖춰 입고 헤어 같은 것도 나름대로 만져서 찍는데 중간중간 이런 분들 섞이면 사실 서류 자체에 공을 안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시 말씀대로 기업의 네. 채용 시에 해당 사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네.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보여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음. 그 뒤를 이어서 준비성이 떨어져 보여서, 다음은 입사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리고 다음은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면접 사진을 제대로 된 사진관에서 찍었다고 쳐도 과연 내 사진이 괜찮을까? 맞아요. 뭐 이력서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력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온 사진을 넣고 싶은 게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포토샵을 많이 한 사진을 지원서에 넣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실물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력서 사진은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38.1%가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추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나운서 직군 같은 경우는 사진을 거의 안 믿으세요. 아, 그 영상을 그래갖고 많이 동영상을 보시죠. 내는 경우가 근데 굉장히 요즘은 많아요. 영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영상도 또 포토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영상도 네. 그 포토샵이 가능해서 요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하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요즘은 저는 나연 MC도 못 믿겠어요. 지금 왜요? 이거를 이게 포토샵을 하신 게 아닐까. 너무 수려하시니까. 아름다우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사회생활 해봤고요. 네, 그러네요. 계속해서 정말. 진행을 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부분은 지금 어떻게 순서인가요?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포토샵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음.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이력서의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알아봤는데요. 네. 해당 기업 상당수는 74.8%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나. 그러니까 네. 예. 그럼 당분간은 이제 사진을 제외한 채용 시스템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럼 이런 시스템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 저희가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뭐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네. 이력서에 계속해서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면접 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사진도 취업 준비의 한 부분이라서 다음은 성격이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굳이 뺄 이유가 없어서 외모를 가꾸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의견이 그 뒤를 뒤따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업들과는 반대로 좀 사진 부착하지 않게 하겠다. 이 기업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력서 사진을 부착하지 않겠다라는 기업은요. 네. 그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꼽혔고요. 어차피 면접 때 얼굴을 확인하면 돼서 그리고 외모와 업무 능력간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보정한 사진이라서라는 순으로 답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 기업들의 그 이유가 좀 더 공감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얼굴과 뭐 업무 능력 상관이 없고 맞습니다. 실물을 면접 때 보면 되니까. 네. 점차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논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 요즘 취준생들은 한참 면접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연습은 연습일 뿐 실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면접장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 첫 번째 뭔가요? 실수는 뭔가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항상 평가 중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의견인데요. 면접 평가가 자신 내뱉은 말로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전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포함을 시켜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면접보다 이제 답변이 잘 마음에 잘 못했다고 생각하면 네네.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실 수 있잖아요. 아까쯤 하셨겠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아쉬운 그거를 좀 이렇게 네. 못 숨기고 드러내다 보면 그렇죠. 예, 저 친구 봐라 하면서 되게 귀엽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시점들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하는지 그 특정 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기 장소에서 뭐 기다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든지 대기 장소. 아니면 팀원들과 토론 단계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PT 후에 화이트보드에 작성했던 뭐 글자들을 뭐 깨끗이 지우고 나가는 이런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아주 사소할 법한 상황들이 모여서 모든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수. 나의 실수 두 번째. 뭔가요? 뭐가 있어요? 네, 다음 실수는 동문서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동문서답. 면접관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한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문서답을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소통 및 공감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항상 면접관 질문에 집중하고 또 그 의도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외워온 답을 계속 생각하고 가다가 그냥 그 질문이 나오면 뭔지 알아요. 이거 써먹어야지 하면서 답을 맞아요.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항상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답을 한 이후에 부연 설명을 뒤따라 읽는 것이 좀 동문서답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좀 그 답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맞습니다. 풀어줘야 되는 거 말씀해 네. 주셨고 세 번째 나의 실수 뭐가 있습니까? 네, 나의 실수 세 번째는요. 공감 없는 부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감 없는 부정? 네, 면접 시 면접관들의 뭐 생각이나 제안들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대답 시작부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뭐 부정적인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 상황에서는 내 미래의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좀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완충적인 표현을 섞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베스트 3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익한 정보 듬뿍 담긴 뉴스 전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투데이 잡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목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안녕.